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200만 년 전부터입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나트륨, 지방 등의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중요한 음식이죠. 영양 보충 이외에도 고기에는 리보뉴클레오티드가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바로 우리의 입맛을 당기게 만드는 감칠맛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기를 맛있다 라고 느끼는 이유죠. 이렇게 맛과 영양소를 모두 갖춘 고기를 찾는 전 세계인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최근 고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는 116만 3,900톤, 1년 전보다 무려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50년부터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억 명이었던 인구수가 70년 만에 78억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닭, 돼지, 소 사육장을 늘리고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세계 고기 수요를 맞춰왔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세계 인구가 늘어난다면 고기 부족 사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G4라고 불리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중국의 돼지 농장에서 G4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금값이 되어버린 돼지고기 가격이 또 한 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돼지고기 부족 현상이 아닙니다. 이 G4라는 바이러스가 돼지들 사이에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CNN은 G4는 이미 중국에서 인간을 감염시킨 것으로 보인다. 돼지 농장 근로자 10% 이상, 일반 인구의 4.4%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라며 워싱턴 대학의 칼 버그스트롬 생물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G4가 아직 사람 간에 퍼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번 중국의 돼지 독감에 대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 전했고,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 중 한 명의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번 중국의 돼지 독감에 대해서 이번 돼지 독감은 1918년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남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각적으로 위협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변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중국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지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잘 막았기 때문이죠. 올해 초 독일 베를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말이 국제회의지 사실상 이 자리는 전 세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한국의 연설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30개국이 참석할 것이라 예상됐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듣기 위해 무려 60개국에서 고위급 인사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모니크 에르와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역 조치와 성과를 세계 182개국에 공유하겠다. 한국의 방역을 공유해줘서 감사하다 전했고, 러시아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는 베를린 국제회의가 끝난 뒤 한국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방역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수의대 전문연구팀과 NBM이라는 한국 회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 백신은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돼지 흉막폐렴, 구제염 및 광우병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1720년 쥐와 쥐 벼룩을 숙주로 유럽에서 대유행해 최대 2억 명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마르세유 흑사병, 1820년 건강한 사람을 시체로 만들 만큼 격렬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콜레라, 1920년 5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스페인 독감, 그리고 2020년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5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 중인 코로나19, 100년을 주기로 돌아온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이번 확산이 흑사병, 콜레라, 스페인 독감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K방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이 나대는 중국 왕서방 장사꾼의 추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C19는 중국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것이라고 의심과 근거를 계속 내어놓고 있고 주도적으로 중국 책임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초기에 친중국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난주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을 때에 중국 왕서방 장사꾼의 잔머리가 눈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가 초기에 중국 스스로 출국을 적극 통제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것이 친중국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초기 진압 방법이 적절한 시기에 강력했다면 지금처럼 미국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의 책임을 지적하고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했고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자금 지원 재개의 조건으로 아드하놈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22일 아드하놈은 지금까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은 재고하고 다시 세계보건기구의 일을 지원해줄 것을 바란다. 라고 반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 간의 논쟁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또다시 C19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요즘 안면몰수하고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피해 국가들을 돕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물 만난 것처럼 외교전에 바쁜 요즘이죠. 그런 중국이 그냥 있을 리가 없겠죠. 신나게 끼어들고 나대기 시작합니다. 21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중국 기자가 미국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난하고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외교부 경성 대변인은 기다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는 방역 선도 역할을 잘 해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최대 출자국이라고 교만하게 굴며 세계보건기구가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패권주의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를 지지한다. 미국의 전형적인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도록 중국은 지원을 확대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때를 만났다 이거죠. 23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프랑스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C19는 세계의 공동적이다. 우리가 잘 협력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해결의 구심점이다. 이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에 힘을 빼면 안 된다. 지지해야지. 그래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등 속보이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프랑스와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지지하며 특정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과 자발적 납부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원국의 자발적 납부금 총액에서 미국은 전체의 15%인 5억 5,310만 달러, 약 6,800억 원을 부담했고 중국은 0.21%인 790만 달러, 약 97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미국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2억 3,700만 달러, 약 2,918억 원을 분담했고 중국은 8% 선인 7,600만 달러, 약 9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합계를 계산해보면 미국은 9,718억 원을 지원했고 중국은 1,0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보다 쪼잔하게 지원하면서 생색만 내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이 통 크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C19 대책 비용으로 세계보건기구에 3천만 달러, 약 369억 원을 자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일이죠.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발표가 있자마자 이제 와서 아드하놈을 지원하는 자금을 쏠까요?
그러면서 오늘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서 중국은 지난번 2천만 달러 지원에 이어서 오늘 또 3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염려하고 있는 진정한 구세주임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눈치 없고 양심 없는 구세주 코스프레에 냉소를 보내면서 빨리 진실을 말하고 책임이나 져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말입니다.